우수 사례로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우수 사례 발표 기관들은 직접적인 국제 협력 사업 참여와 결과물을 발표하겠습니다만, 저는 전문대학 글로벌 현장 학습 사업을 통해 전공 직무 교육과 현장 맞춤형 교육을 통한 글로벌 역량을 갖춘 인재로 성장하는 전문대학 대표 사업에 대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전문대학 교육협의회 소개입니다. 협의회 설립은 국공립 사립전문대학 134개 대학 총장협의체로서 1988년 설립된 기관으로, 협의회의 기능은 입학에서 학사, 졸업, 취업에 이르는 제반 업무 조율과 교육부 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에 대해서 직업교육정책 연구나 그리고 전문대학 간에 협의하고 조율하는 기관입니다. 협의회 조직입니다. 제가 있는 국제협력실은 국제교류팀과 글로벌 사업팀으로 나누어지는데, 외국 고등교육기관의 교류와 인바운드로 외국인 유학생의 유치 전략 수립, 유학생의 차별 규제 개선을 통한 입학 자원 확보, 그리고 국내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아웃바운드로서는 직업 교육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글로벌 현장 학습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해외 봉사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1년 교육 ODA 사업인 국제협력 선도 사업에 전문대학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으므로 저희 협의회에서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대학의 비전과 목표와 추진 방향 등입니다. 그럼 전문대학 글로벌 현장 학습 사업 우수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 시작돼 2020년까지 16년간 참여인은 8천여 명이 참여하였고, 전문대학의 글로벌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 사업은 전공과 연계한 글로벌 현장 학습을 통해서 학생들의 언어 능력과 전공 실무 능력을 배양하여 전문대 학생들의 글로벌 역량 및 취업 역량을 강화 지원하는 대표적인 국고 사업입니다. 파견 국가로서는 글로벌 현장 학습이 가능한 모든 국가로 파견이 가능하며, 비자 취득이 가능한 국가로 지금까지 20여 개 국가로 학생들을 파견하고 있으며, 19년도 파견 국가로서는 미국, 캐나다, 일본, 영국, 호주, 대만, 중국, 말레이시아 등을 포함해서 15개 국가로 450여 명의 학생을 파견하였습니다. 파견 기간은 총 4개월에서 6개월로 현지 적응 교육과 현지에서의 현장 실습을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직업교육 맞춤형 현장 실습으로 진행되어 대학에서 20학점 내외를 인정을 받는 대표적인 직업교육 맞춤형 사업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지원금은 파견 지역별 국고지원금의 차등 지원을 통해서 미국, 영국, 호주 등 영어권 국가에는 800만 원을 국고로 지원하고, 일본과 싱가포르 권역에서는 650만 원, 그리고 중국, 동남아 권역에는 45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응 투자로서 대학에서 국고 지원금의 30% 이상을 의무 대응 투자하게 하고 있으며, 학생 자비 부담은 20% 이하이지만 이 또한 취업 취약 계층에게는 국고로 전액 지원을 하는 대표적인 복지 사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사업에 참여의 공모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크게 자유공모와 지정공모로 나누어서 학생을 선발하고 있으며, 자유공모는 대학이 자체적으로 개발한 해외 교육기관에 학생을 파견하는 방식이고, 자유공모 중에서 열린 전형은 복학생이나 모집 공고 시점에 어학 성적이 없는 학생들을 참여 기회를 독려하기 위해서 선발 당시 학점 제한이 없으며, 파견자 확정 시점까지 일정 기준의 언어 능력을 제출하면 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독특한 전문대학만의 선발 방법입니다. 또한 지정공모는 한국전문대학 교육협의회의 지정공모 심사를 통과한 해외 교육기관에 파견하는 선발 방식으로, 파견 기관의 교육의 질 관리나 역량이 부족한 한국전문대학의 지원을 통해 전문대학의 다양한 학과의 재학생들의 참여 기회를 제공하여 참여 확대를 위해 운영하는 방식입니다.
2020년 저희 협의회에서 해외 지정 공모 기관으로 선정된 현황입니다. 지정 공모 기관은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 중국을 비롯해 5개국 8개 기관으로 지정 공모 기관이 지정되었으며 그 외에도 자유 공모 기관은 18개 국가의 대학과 연계하여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2005년도 전문대학 해외 인턴십 계획 수립 및 시행으로 국정과제인 글로벌 청년 리더 10만 명 양성이라는 세부 단위 과제로 채택되어 16년간 끊임없이 변화되고 쇄신되어 발전을 거듭하여 왔으며 그 결과 해외 진출 유사 사업 중에 사업 평가나 학생들 만족도가 가장 우수한 사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5년에는 학생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 열린 선발 전형을 시범 운영 시행하여 복학생이나 다양한 학생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아쉽게도 2020년 6월 코로나19 감염 확산으로 2020년 사업이 운영이 중단되었습니다만 전문대 학생들을 위한 유일한 해외 진출 사업으로 지금까지 약 8천여 명이 이 사업에 참여하여 전문 직업인으로 양성하는 디딤돌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였습니다. 글로벌 현장 학습 사업은 각 대학에서 파견 학생을 선발하여 국내에서 사정 교육을 실시하고 해외 현지에 파견되어 현지 적응 교육과 어학 교육을 4주에서 8주간 실시합니다. 그런 다음 본인의 전공과 연계된 해외 기업체에서 현장 실습인 직업교육 맞춤형 실습을 통해서 전공 언어 능력 향상과 전공 실무 능력을 향상시켜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춘 프로그램입니다. 또한 학생을 해외에 파견한 후에는 해외 현지 지도를 실시하여 학생들의 애로사항이 없는지 또는 개선사항이 없는지를 청취하여 필요에 의하면 해외 교육기관이나 해외 기업체에서 학생들의 개선사항을 요청하고 그 이후로 사후관리, 멘토링 서비스를 실시하여 국내외 취업 연계 프로그램을 안내하기도 하고 해외 취업 기회 제공을 하기 위해서는 국고 지원 사업인 청해진 사업이나 K무버 사업과도 연계하고 있습니다. 2021년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사업 개선 운영은 안전관리 체계화로 학생들의 안전사고나 감염병 예방 대응을 위한 학생 감염 안전관리 가이드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 교육 운영 모델을 개발하여 현지 파견 시기의 조정과 비대면 프로그램 운영을 계획하고 있으며 직업교육 및 글로벌 현장학습 사업에 특화되어 있는 온라인 콘텐츠와 결합하여 참여하는 학생들의 만족도 향상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 해외에 파견된 학생과 대학의 숫자입니다. 이 사업의 초기 모델인 2005년에는 45개 대학 368명이 참가하여 이후 점차적으로 증가를 하였습니다. 2019년도에는 56개 대학 418명이 최종 선정되어 해외로 글로벌 현장학습 사업을 떠났습니다. 주요 파견 국가의 현황입니다. 주요 파견 국가는 미국, 캐나다, 호주, 영국 등 영어권 국가와 일본, 중국 등 지금까지 18개국의 대학과 산업체가 참여하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참여한 학생들의 만족도 또한 90% 이상으로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사업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사업 참여 경쟁률은 28년도 2.1대 1에서 2019년도에는 4대 1 정도로 참여 경쟁률도 굉장히 높은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전문대학에 재학 중인 취약계층 지원을 통해 국가의 책무성 기여나 학생들의 성장 기회를 제공을 위해 2020년부터는 다문화 가정 자녀를 추가하여 소외계층을 지원하는 교육복지 사업이기도 합니다. 최근 3개년 취약계층의 참여 비율은 2017년도 18%에서 2019년도 31%, 2019년도에는 34%로 취약계층 30% 이상을 우선 선발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한 취업 현황입니다. 전공 언어 능력 향상과
현장 실습을 통해 학생들의 글로벌 감각을 갖춘 현장 맞춤형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 제공을 통해 국내 및 해외 취업률이 굉장히 높은 사업입니다. 전문대학의 취업률이 평균 70%인 것에 비해서 글로벌 현장 학습 사업에 참가한 학생들의 평균 취업률이 75% 이상이고, 특히 해외 취업 희망자에게는 글로벌 역량 강화의 대표적인 사업 모델로서 해외 취업자 비율이 35.9%로 높은 사업입니다. 글로벌 현장 학습 사업을 통해 역량이 강화된 학생들의 해외 취업 도전이 계속되고 있으므로 해외 취업의 마중물 역할을 하는 교육복지 사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해외 취업 현황은 일본, 호주, 싱가포르, 캐나다, 미국 등 해외 취업 국가의 다변화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는 모든 전문대 재학생들의 해외 진출에 꿈을 응원하고 도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전문대학의 학생들이 해외 진출할 수 있는 대표적인 프로그램을 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심에 감사드리며, 현재 해외에서도 유튜브를 통해서 시청하는 분들을 위해서 영문 소개 영상문을 시청하면서 저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The Global Practical Training Program for University College Students is a representative state-funded training program to cultivate professional workers suitable for the globalized business environment and helps university college students develop global competence and employability skills in the age of globalization. The Global Practical Training Program for University College Students is host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and conducted by the Korean Council of University College Education. It provides students in university colleges with various opportunities to take practical training courses abroad so that they can develop a global mindset, practical skills for their majors, and employability skills. Students selected as trainees take preliminary training courses in Korea and are dispatched to other countries where they take preparatory training courses on language, culture, and academic majors, and practical training at companies related to their majors. After that, post-management service is provided, such as mentoring. As such, this is a systematic training program to cultivate university college students into global talents. The Global Practical Training Program for University College Students is the only overseas dispatch program for students in university colleges that has been conducted since 2005. Thus far, over 8,000 students have taken part in this program and have successfully grown into professional workers suitable for the globalized business environment by acquiring work experience and employability skills abroad. The Global Practical Training Program for University College Students is implemented every year for the capacity building of students and university colleges. Students are dispatched to various countries, including the US, UK, Canada, Australia, Japan, China, and Singapore for 4 to 6 months. The student satisfaction rate is high, and so is the competition rate among applicants. In addition, the number of students who find jobs abroad after this program has been steadily increasing. The budget for this program is funded by government subsidies, matching grants by university colleges, and fees paid by students. The amount of the government subsidies differs by country. Students who apply for this program are required to be enrolled in a university college. They must have completed at least 2 semesters with a cumulative GPA of 3.0 or above and meet the standards of foreign language qualification. In addition, underprivileged students are preferentially selected. University colleges across Korea support the youth with the spirit of challenge. Korea Council for University College Education. 예,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한국전문대학교 교육협의회 김홍길 실장님의 발표였습니다. 전문대학의 글로벌 현장 학습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이어서 세종학당재단입니다.
강윤아 이사장님 앞으로 나오시고요. 이사님께서 직접 나와서 발표를 해주시네요. 그래서 국제협력 우수 사례 세종학당재단인데 한국어 세계화나 한국을 통한 한국 문화 세계를 알리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는 세종학당재단입니다. 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세종학당재단 강연아 이사장입니다.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됐죠? 네, 저희 세종학당재단의 주요 사업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종학당재단은 한국어 세계화와 한국문화 소통의 중심기관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세종학당 지정 및 운영, 또 한국어 교육자료 개발, 교원 파견 및 전문성 강화, 또 문화교류 활성화, 세종학당의 홍보에 5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세종학당이 개설된 지역을 살펴보겠습니다. 세종학당은 현재 76개국 213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 새롭게 34개의 신규 세종학당을 개설하였습니다. 세종학당의 학습자 수는 약 7만 2천 명에 달합니다. 다음으로는 저희 재단이 하고 있는 주요 사업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이와 연계된 국제협력의 사례를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세종학당 지정을 다변화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현지 대학 중심의 세종학당에서 지방자치단체, 또 기업, 공공기관과 협력하는 새로운 모델의 세종학당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세종학당 공익성을 확대하는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소외계층의 교육 대상을 발굴하여 이들을 지원하는 사업과 또 학습자로 하여금 교육 이후에 취업 및 성장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비대면 온라인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비대면 비접촉 사회에 진입하고 또 4차 산업혁명의 기술을 활용하는 차원에서 저희 오프라인 세종학당의 물리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온라인 한국어 한국문화 보급 체계를 구축하고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저희 온라인 세종학당 플랫폼을 만들어서 약 10개 언어로 제공하여 학습자들이 편리하게 비대면으로 한국어 학습을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누리 세종학당 문화 포털을 만들어서 약 47종의 4,633개의 컨텐츠를 제공하여 학습자들이 한국어 외에도 한국 문화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이 누리세종학당에서는 교사 교육을 위한 다양한 컨텐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학습자들이 자가학습을 할 수 있고 스스로 편리하게 한국어 자료에 접근할 수 있도록 모바일 학습 앱을 만들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비대면 온라인 사업을 추진하면서 한국어 대화 연습이 가능한 AI를 만들고 또 외국인 학습자의 발화에 대한 빅데이터를 구축해서 이를 산업계와 학계와 공유하고 있습니다. 또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국내외 대학 교육기관과 또 유관기관과 협업하면서 만들어진 자료를 송출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한국어 교원을 파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약 180명의 교원과 현지 교원 552명을 합쳐서 약 732명의 한국어 전문 교원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5번째는 세종학당 현지 교원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요. 예비 교원을 양성하고 또 현지 교원의 한국어 교원 자격증 취득을 지원하고 또 온 오프라인으로 재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또 1년에 4번씩 지역별 교육 워크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6번째는 세종문화 아카데미인데요. 국내 문화예술기관 또 문화예술전공대학과 협력하여 전 세계 많은 지역에 약 11개 종류의 세종문화 프로그램을 보급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러한 사업 추진 전략과 연계된 국제협력 우수 사례에 대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현지 운영기관과 협력한 사례입니다. 아시다시피 한류 팬과 한류로 인한 총 수출액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음,
또 이에 따른 대한민국 정부의 세종학당의 지속적인 확대 노력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2022년에는 약 270개를 목표로 세종학당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그래서 저희가 2020년에는 약 213개소의 세종학당을 열게 되었는데 20년 한 해에는 약 4개의 세종학당을 열었습니다. 34개의 세종학당을 지정함으로 해서 최초로 200개소를 돌파하게 되었고 이번 지정 심사에는 55개국의 101개 기관에서 신청함으로 해서 역대 가장 많은 기관이 신규 세종학당 개설을 위한 신청을 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올해 선정된 34개소 가운데는 미지정 국가 15개 국가가 포함됐는데 에티오피아, 알제리, 에스와티니 등 아프리카 국가들이 새롭게 진입하였고 스웨덴, 덴마크 등의 북유럽 국가들이 최초로 세종학당을 개설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현지 운영기관과 협력을 하면서 저희가 국내 대학 혹은 현지 대학 외에도 재외 공간 등 다양한 기관과 협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기업을 보시면 이제 IT의 세아학교, 베트남의 더셈 에듀케이션 같은 기업을 출발로 해서 지방자치단체와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습니다. 용산구청, 홍천구청, 종로구청과 협업하여 현재 베트남 키눈시청, 또 필리핀 산호안시청, 캄보디아의 포이페시청 등과 협력하여 새로운 협업형 세종학당을 진출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현지 지역사회와 협업을 통한 국제협력 사례입니다. 저희 세종학당재단은 특성화 사업과 출강 사업을 새롭게 시작하고 있는데 특성화 사업은 현지화에 초점을 두는 현지에 가장 적합한 교육과정을 개발하는 사업이고 출강 사업은 세종학당 인근 지역에 세종학당이 없더라도 출강을 통해서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보급하는 사업입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보시면 타이완의 가오슝 세종학당에서는 대만 지역의 공공기관 근로자를 대상으로 해서 한국어를 보급했고 몽골의 울란바토르 이 세종학당에서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무료 한국어 학습 지원을 한 바 있습니다. 프랑스의 라로셀 세종학당은 중고등학교 소속의 한국문화 동아리를 대상으로 한 교육을 실시하였고 미국 샌프란시스코 세종학당에서는 사립도서관 이용자 대상으로 한 한국문화 프로그램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이 밖에도 필리핀 발랑가시티 세종학당, 베트남 하이퐁 세종학당은 혼혈 아동이나 현지 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다양한 현지 특성화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세 번째로는 현지의 한국어 교육기관과 협력한 사례입니다. 저희가 19년 말 또 20년 초에 온라인 세종학당을 구축하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세종학당 213개소가 모두 이클래스로 전환하였고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 밖에도 현지에 이런 온라인 시스템이 없어서 한국어를 학습할 수 없었던 기관과 협업하여 저희 시스템을 이용한 한국어 보급을 실시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한국산업인력공단의 방글라데시 EPS 센터와 협력하여 이주 노동자 대상의 교육을 실시하였고 또 코이카랑 협력하여 한국 교육봉사단원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네 번째는 한국문화원 등 해외 주재기관과 협력한 사례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4개의 지역에 터키, 인도, 베트남, 인도네시아 4개 지역에 현지 교원 양성 사업을 시범적으로 운영하였습니다. 현지 교수진의 온라인, 오프라인 강의와 실습 강의, 수습을 거쳐서 현지에서 자체적으로 조달할 수 있는 예비교원 양성 사업을 문화원과 함께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수업을 하는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는 5번째는 현지 기관과 협업한 사례인데요. 이번에 베트남 11월 달에 베트남에서 2020년 세종학당 워크숍을 진행하면서 15개의 세종학당 외에도 코이카 단원과 KF 파견 교원들과 함께 교육을 진행하였고 베트남의 약 30개 대학과 협업을 해서 한국 교육 관계자들을 모여서 워크숍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저희 문화체육부 장관님께서 한국어가 베트남어의 제2외국어로 이제 들어가기를 희망하시는 말씀을 언급하셨고 이에 부응하여 베트남 국가 외국어 계획 운영위원회가 화답의 형식으로 21년부터 한국어를 제1 외국어 과목으로 채택할 예정임을 발표하는 등 저희 워크숍에서 한국어 교육, 베트남의 한국어 교육에 있어서
매우 좋은 시작을 알리는 그런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역시 현지 기관과 협업을 하여 문화 교류를 활성화한 것인데요. 아시아 이베로 아메리카 문화재단과 협력하여 그들과 함께 한국 문화를 보급하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많은 지역에서 현지 기관과 협력하여 한국 문화를 보급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현지 운영기관과 협력하여 현지 한국어 교재를 현지에서 직접 출판한 사업입니다. 저희가 교재 배송 및 통관의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현지 자체 출판을 노력하였고 19년부터는 베트남 지역에서 현지 교재를 출판하게 되었고 이어서 터키에서도 현지 교재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는 현지 정부 및 학회와 협력을 한 내용입니다. 저희가 현지 정부 주관의 주요 박람회 및 전시 부스 운영을 통해서 한국어와 한국 문화 콘텐츠를 보급하도록 노력하였고 또 학회 주최의 교육 박람회에 함께 협력하여 한국 교육 관련 자료를 송출하는 효과를 거뒀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투르크메니스탄에서 19년 11월에 이루어진 것인데요. 투르크메니스탄의 교육부, 또 스포츠 청소년부, 투르크메니스탄 상공회의소와 협력하여 현지의 박람회에서 한국어 교육 자료를 보급하는 그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음으로는 북미 한국어교육학회 AATK라고 부르는 북미 대학 및 초, 중, 고등학교 교사가 모여 있는 그런 학회에서 저희 세종학당재단에서 만든 많은 교재와 교육 자료들을 보급할 수 있었고 또 저희가 발표에 직접 참여함으로 해서 온라인 세종학당에서 구축한 블렌디드 러닝의 사례를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다양한 국제 협력의 사례를 소개드렸고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세종학당재단의 강현아 이사장님께서 국제협력 우수 사례, 세종학당재단의 국제협력 우수 사례를 발표하셨습니다. 자, 이어서 한국장학재단의 박영상 국민소통부 팀장님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네, 한국장학재단에서는 K방역을 활용한 국제협력 추진 사례를 주제로 발표하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장학재단 대외협력팀장 박영상입니다. 2020년 글로벌 코리아 박람회에서 우리 재단이 국제교류 우수 사례를 발표하게 되어서 대단히 기쁩니다. 더불어 우수 사례로 선정된 다른 기관에 대해서도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한국장학재단의 국제협력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발표는 한국장학재단에 대한 소개, 그리고 K방역을 활용한 국제협력 추진 사례, 성과 및 향후 계획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한국장학재단에 대해서 간략히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한국장학재단은 대학생 학자금 지원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 2019년에 설립된 준정부기관입니다. 재단은 크게 4가지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정부의 예산을 활용하여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하여 지원하는 국가장학금을 비롯한 장학사업. 두 번째, 재학 중에 상환 부담 없이 공부하고 그리고 취업 후에 상환하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비롯한 학자금 대출 사업. 세 번째는 초등학생부터 대학생까지 지원하는 멘토링과 해외 어학연수, 글로벌 인턴 등과 같은 인재 육성 사업.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학생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한 대학생 연합기숙사와 창업 희망자에게 무상으로 숙소와 창업 공간을 지원하는 창업 지원형 기숙사를 운영하는 기숙사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대학생들이 마음 놓고 공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K방역을 활용한 국제협력 추진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장학재단의 해외 교류 현황입니다. 우리 재단은
세계 27개국에서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44개 기관과 국제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의 자소, 우간다의 HESFB, 독일의 DSW, 프랑스의 크누스, 캐나다의 케쿠스, 콜롬비아의 ICTEX 등과는 MOU를 체결하여 협력 관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해외 유관 기관과는 주로 정례적인 국제 학자금 포럼을 통해서 소통하며 네트워크를 강화해 왔습니다. 우리 재단은 2년을 주기로 국제 학자금 포럼을 개최하여 해외 유관 기관 관계자를 초빙하고 발표와 토론을 통해서 국제적인 학자금 지원 동향을 파악하고 우수 사례를 학습해 왔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알고 계신 것처럼 금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으로 인해서 오프라인 만남을 통한 소통이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국제학자금 포럼과 같은 오프라인 만남을 대신하여 네트워크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기 시작했고, 마침내 세계적으로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는 K-방역에서 길을 찾았습니다. 해외 유관기관의 직원들이 사용할 수 있는 마스크와 기관장 명의의 서신을 함께 보내서 친선 관계를 강화함과 동시에 우리나라 방역의 우수성도 함께 알리고자 하였습니다. 모든 기관에 보낼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는 MOU가 체결되어 있거나 향후 MOU 체결이 필요한 기관을 엄선해서 9개국 11개의 기관을 선정하고 기관별 직원 수를 고려하여 규모에 따라 차등하여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확진자가 많은 국가의 기관에는 최대 수량인 1000장을 보내고 확진자가 적은 국가의 기관에는 기본 수량인 500장을 보내기로 하였습니다. 연초에 우리도 마스크 대란을 겪었듯이 상대국도 마찬가지 상황이거나 우리보다 상황이 나빴기 때문에 소량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기관에서 마스크 원조를 적극 희망하고 있었습니다. 과정이 순탄치는 않았습니다. 모두가 알고 계시듯이 일회용 마스크는 구매 수량이 한정되어 있고 마스크 물량이 부족했고 해외 반출이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외 배송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우리는 또다시 길을 찾아 나섰습니다. 대안은 면 마스크였습니다. 회사 인근의 약국을 누비면서 지역 업체에서 생산한 면 마스크를 모두 구해놓고 공인 기관에서 공식적인 성능 확인을 했지만 그에 더해서 직원들이 직접 써보고 뜨거운 물에 삶아서 테스트를 하는 등 자체 테스트도 거쳐서 최종 모델을 선정하였습니다. 면 마스크 상황도 그리 녹록지는 않았습니다. 생산업체는 우리가 제시한 가격과 필요한 양만큼 제공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했습니다. 우리는 업체를 방문하여 취지를 설명하는 등 적극적인 설득을 통해서 가까스로 물량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난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우체국을 통한 국제 배송이 불가능해서 우리는 민간 배송업체인 F업체를 선정하는 방법으로 극복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아프리카 우간다 HESFB의 경우에는 이마저도 불가능했습니다. 믿었던 F업체마저도 우간다는 코로나19가 심각한 국가를 경유해야 하기 때문에 배송이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번에는 D업체를 이용해서 코로나19 심각 국가를 우회하는 방안을 찾았더니 설상가상으로 우간다 정부에서 방역을 위해서 세관 통관을 차단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번에는 우간다 HESFB와 머리를 맞댔습니다. 그리고 방법을 찾았습니다. HESFB가 대통령 직속 코로나19 대응반과 공조를 했습니다. 마침내 우리가 보낸 면 마스크는 HESFB 직원들에게 전달될 수가 있었습니다. 이로써 우리가 준비한 9,200장의 마스크는 우리가 계획한 9개국 11개 유관기관의 직원들에게 무사히 전달될 수 있었습니다.
성과 및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결과 세계 여러 나라에서 감사 메시지가 속속 도착되었습니다. 아주 다양한 모습과 방법으로 인증샷을 보내주었습니다. 특히 여러 직원들이 착용한 사진을 편집해서 우리 재단의 페이스북에 감사의 글을 올려준 독일의 DAAD 직원들이 기억에 남습니다. 그들이 보낸 메시지를 잠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국장학재단이 독일 DAAD의 본부에 선물한 마스크가 잘 도착하여 에게 잘 배분되었답니다. 한국장학재단이 세심한 관심과 배려에 감사를 전하며 양국 모두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하기를 기원합니다. 한국어로 썼습니다. 너무 감동적이었습니다. 기관장들은 감사 편지를 보내기도 하였습니다. 그 중에는 짧지만 친필로 감사의 마음을 전해준 분들도 계시고 작은 기념품을 서신과 함께 보내준 분들도 있습니다. 가슴이 뭉클한 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기회를 이용하여 특별히 협력 강화가 필요한 기관에 대해 화상회의를 통한 기관 대표자 회의와 MOU를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결과 독일의 DAAD, 아랍에미레이트에 있는 본부가 있는 IASAS, 캐나다의 케이코스 이런 기관과 기관 대표자 회의를 통해서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할 수 있었고, 특히 이탈리아 안디스와 MOU를 체결하는 성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 MOU의 내용은 학생 교류 및 정보의 교류 그리고 확산을 위한 내용이 주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사례는 상대국과 우리나라의 일간지에 소개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노력을 통해서 국제적으로 기관 간 협력 관계를 강화할 수 있었고 재단의 국제적인 위상도 제고할 수 있었으며 향후 필요한 업무 협약 체결에도 디딤돌을 놓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학생 지원 사업의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글로벌 네트워크를 확대해 나가고 국제 협력에 필요한 기관과 실질적인 협력을 강화하며 전 세계 학생 지원을 위한 글로벌 협의체 구축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번 사례를 통해서 국제관계에서도 진심은 통한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한국장학재단은 국제적 협력 관계의 강화를 위해 학생 지원 제도를 발전시켜서 학생들의 꿈이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지원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